자, 9월의 마지막 날 즐거운 라디오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제목, 삼성전자가 5G로 일본과 도쿄올림픽의 명줄을 쥐고 있는 현재 상황, 일본 5G 시장을 장악하는 삼성전자 2조 원 대박 수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소식인 만큼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2위 통신업체인 KDD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30일 국내 일본 업계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20억 달러, 대략 2조 원이 넘는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KDDI는 일본의 2위 통신업체인데 이 삼성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에릭센, 핀란드의 노키아 등의 3개 회사를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 중에서 도쿄, 수도권에 구축할 장비는 삼성전자 측에 의존할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의 지방, 소도시 등에는 에릭센, 노키아의 장비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DDI가 5G 설비 투자에 사용할 총 금액은 4조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장비 구매에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2위 통신업체의 삼성전자의 5G 장비 공급이 성공하면서 이를 발판 삼아 많은 일본의 다른 통신업계들과의 협상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임에는 분명해 보이고, 추후 유럽 시장에서의 약진 역시 강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도쿄올림픽을 5G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굉장히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죠. 5G 장비뿐만 아니라 5G용 단말기까지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중국 화웨이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뿐이고, 미국과 화웨이의 현재 경색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의 통신 업체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안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5G 상용화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 상황이죠. 일본의 메이저 통신업체들 KDDI 외에도 업계 1위 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의 이 4개 기업이 5G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들 기업이 앞으로 투자할 인프라 규모만 약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주, 그 공급의 규모만 봐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통신 기업들은 모두 내년 상반기에 5G를 상용화 시킬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앞으로 2년 내에 이 5G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추후 자율주행, 원격 의료 서비스 등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일본의 지방 도시에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만큼 빠른 5G의 상용화, 커버리지를 통해서 노인 건강, 보안 등의 문제에 5G를 활용할 것이 일본의 당초 의도였습니다. 일본은 매번 한국과 미국의 통신망 혁신, 세계 최초 국가라는 지위를 내주고 있던 상황에 5G만큼은 일본이 최초로 하겠다, 그렇게 천명을 해왔었지만 이번에도 세계 최초의 타이틀은 한국에게 내줬죠. 도쿄올림픽까지 내년에 겹쳐있는 만큼 이 5G에 대한 일본의 의지는 매우 강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의 발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종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등으로 일본의 5G 산업은 사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폰이 퀄컴과의 소송 문제로 5G 시장에서 사실상 초기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2020년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아이폰이 5G용 단말기를 정상 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 당초 염두에 두었을 법한 화웨이 역시 이 화웨이와 일본 통신 기업들이 손을 잡는다는 시그널이 현재 상황에서 나오면 과연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미 미국 기업들에게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을 걸었던 트럼프가 건재하는 한 일본의 통신 기업들이 화웨이와 이 장기적으로 손을 잡는다, 사업 파트너가 된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일본 아베 정권이 미국의 눈치를 극도로 보는 현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3대 통신사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이들 3개 업체에서 5월 이후부터 중단되었던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의 예약 구매, 판매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재개되면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특별한 약속, 밀약이 있지 않았나 의혹도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달에 돌연 1위 업체 NTT 도코모가 화웨이의 5G 스마트폰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그 표면적인 이유로는 화웨이에서 이번에 출시되는 메이트 30 시리즈의 구글 관련 앱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글 앱이 깔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 업계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안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구글 서비스가 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한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죠. 일본 정부의 숨은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NTT 도코모가 화웨이를 배제하면서 그 아래 업체들 KDDI 등의 다른 일본 내 통신사들 역시 화웨이 기기를 제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럼 남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인데, 이게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 마찰이 터지면서 매우 어색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통신업체들은 일본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고 물건을 수주받아야 할 삼성전자가 이번 갈등 국면에서 소극적으로 물량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것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아베가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을 규제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막말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아베식의 규제 방식, 몇 월, 며칠, 이 시점부터 삼성과 LG 너네 일본으로 5G 통신 장비 수출하지 마, 우리 검열받고 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올림픽을 앞둔 급한 상황에 일본에게 있어서 대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 정재계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초대했다는 뉴스가 언론에 나왔었죠. 일본 입장에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의 성패, 사실상의 목숨줄을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에게 있어서는 일본 기업들, 일본 정부는 철저히 병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서 삼성을 달래는 삼성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본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시장 공략에 힘써 왔었죠. 5월부터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와 KDDI 임원진들과 이 5G 협력 방안에 관한 미팅을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전세계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고전하고 있는 국가 어디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한국 옆에 붙어 있었던 일본이었죠.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 시리즈는 철저히 일본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왔었고, 그 점유율은 3에서 5% 수준에 몇 년 동안 불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TV 시장에서는 사실상 철수한 상태였죠. 그러나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도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이기도 하고, 일본의 이 세계 최대 규모의 갤럭시 홍보 체험관인 갤럭시 하라주쿠가 지난 3월에 지어지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고, 도코모와 손잡고 이 갤럭시 S10 도쿄올림픽 에디션 한정판을 출시하는 등의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도 반등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삼성의 점유율이 10% 직전까지 도달한 상태죠. 역대 최고 수준의 일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의 이 전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의 약진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이 토탈 통신 장비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중국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비해서 점유율이 확연히 떨어졌지만, 올해의 자료를 보면 시장 분석 업체 델오로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5G 통신 장비 시장에 한해서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40%에 육박했고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넉넉한 차이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가 이제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동 지역,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약 600조 원을 투자해서 스마트시티 네옴, 이 네옴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신기술들, 5G, AI, 신재생에너지 등의 첨단 기술 투자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삼성과 진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공불락이었던 일본 시장을 공략해가는 삼성전자이고, 더 나아가 화웨이가 차지한 듯 했던 이 5G 시장 패권 경쟁에 삼성전자가 강력한 맞수로 등장을 했고, 삼성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등의 여러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삼성에게 웃어주는 현재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 방위상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은 13일 마이니치 신문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수방위원칙을 크게 바꾸는 적기지 공격 능력은 가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국회에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게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한 것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해왔다. 이에 대해 이와야 전 방위상은 이는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적기지 공격도 허용된다는 권한이다 라고 지적했다. 항시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억지력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 때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군 장비를 총동원해 어쩔 수 없이 적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방위상 재직 중에 이즈모형 호위함을 개조해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조기경계 관측기,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 등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야 전 방위상은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구상이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긴장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각종 무기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위대와 일본 방위방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많은 선택지가 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이와야 전 방위상은 또 일본이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는 사태가 되면 말할 것도 없이 무력 공격 사태이며 당연히 미란보 조약 5조가 적용되니 이리 공동 대처하게 된다면서 적어도 내가 방위상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는 미국으로부터 일본도 창을 드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중의원인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위상을 역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날 일본의 F-35 전투기 105대와 관련 장비를 231억 달러, 약 27조 7,200억 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매 계획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힘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해 미국 외교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CA는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미 정부가 일본 판매를 승인한 것은 F-35A 63대, F-35B 42대와 관련 장비다. F-35A는 이미 일본 항공자위대에 배치가 진행 중이다. 작년 4월에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 배치됐던 F-35A 13대 가운데 1대가 조종 과실로 훈련 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F-35B는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 수직 착륙이 가능한 기종으로 일본이 사실상의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려는 대형 호위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미국이 일본에 판매하는 F-35 105대의 전체 가격 약 231억 달러은 미 정부가 한 차례 승인한 해외 무기 판매 금액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전투기 판매 등에 이어 두 번째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은 전투기 판매 이후 25년간 일본 측의 기술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국빈 방문했을 때 아베 신조 총리와 F-35 전투기 판매 규모 등에 합의했다.
아베 정부는 애초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2018년 작성한 중기 방위 전략 방위대강의 경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헨 전투기를 105대 더 사들여 전체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넣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5월 국방방일 중에 요코스카 해상자위대 기지에 정박한 이즈모급 2번 호위함 다가의 승선에 일본이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며 대량의 F-35 일본 판매 계획을 공개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무기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F-35 같은 고가의 군사장비를 팔아 무역역조 문제를 해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길이 248m, 폭 38m의 만재배 수량이 17,000T급인 가가는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동급 한번 호위함 이즈모와 함께 경항공모함으로의 개량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하면 가가와 이즈모에 탑재해 운용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NHK의 이번 F-35 전투기 판매는 일본의 방위력을 높일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 경제와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부는 대만이 이미 구매한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엇의 생명을 30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부품을 살 수 있는 6억 2천만 달러, 약 7,451억 원 규모의 무기 거래도 승인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무기 거래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의 남중국 해군사력 확장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했다.